법학이야말로 모든 학문 중에서 가장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용적이지 않은 학문은 죽은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요, 지금 드는 생각은요, 법학이 과연 실용적인 학문인가? 라는 깊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됐을 때 비로소 법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법학을 한 이유는요, 법학을 저는 짧은 생각에 20대 중반이니까 초반 중반 때 생각한 거니까 아주 짧은 생각이죠.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법학이야말로 모든 학문 중에서 가장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되게 실용주의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교실에서만 쓸모있는 학문은 저는 그런 학문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용적인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문, 그러니까 뭐 그 외국어 있죠. 외국어를 하는 학문, 중어 중문학과도 되게 좋아했고요. 그리고 뭐 영어나 그런 걸 하는 과나 그런 이제 무역 쪽 있죠. 실제 무역을 할 수 있는 되게 실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들을 실용적인 그런 전공을 되게 좋아했어요. 저의 어줍지 않은 생각으로는 실용적이지 않은 학문은 죽은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던 차에 이 법학이야말로 이게 가장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법학을 부전공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복수 전공을 했죠. 그리고 고대 법대로 편입까지 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는 계속 이제 법 관련된 공부만 하고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요, 지금 드는 생각은요, 법학이 과연 실용적인 학문인가? 라는 깊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빠져 있습니다. 법이라는 건요, 법대로 하자는 건요, 자, 인간관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파괴됐을 때 비로소 법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 이거 법대로 해. 법대로 하자. 그러는 순간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는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법적인 절차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우리 삶은요, 법이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법치주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모든 걸 규율해야 돼요. 근데 법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그러면 법에 공백이 생깁니다. 법이 사회를 이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해 나간 거를 법이 뒤늦게 따라가면서 그 법으로 규율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쟁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 새로운 분쟁이야. 그 전에는 없던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발생했어. 근데 법은 아직 여기 있단 말이에요. 분쟁은 여기 발전해 있는데. 그러면 이 공백을 법률 해석으로 메꾸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입법이 되기 전까지 아무튼 규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법을 가지고 그 공백을 메꾸는 작업이 필요한 건데, 그걸 보면서 법이 굉장히 뒤처져 있고 법이 사회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지금은 더 극명해지고 있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법이 나오는 순간 그 인간관계 이미 깨지고 인간성은 상실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만 남은 거죠. 아무런 감정도 없는 메마른 법만 남아서 그 관계를 규율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그 효율성에 대해서 깊은 의문이 드는 때입니다. 뭐 다 그래요. 아휴, 모르겠다. 여러분, 제가 팁으로 암기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법은요, 여러분, 1차랑 2차는 공부 방법이 다릅니다. 1차는 객관식이잖아요. 2차는 주관식이잖아요. 1차 객관식은요, 외우면 돼요, 그냥. 법조문도 외워야 되고, 기본적으로 외우면 됩니다. 단편적으로 외우면 돼요. 근데 2차 주관식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논리입니다, 논리. 그래서 논리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2차는요, 물론 1차도 그렇지만, 목차 있죠. 제가 저는 1차는 기본서를 요약서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요약서랑 법전이랑 그렇게 단권화를 했고, 2차는요, 기본서로 단권화를 했어요. 왜냐면 2차는 논술이잖아요. 그리고 법학 공부는요, 목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항상 그 수업을 들을 때도 그랬고, 목차를 뜯어요. 그러니까 복사를 해서 그걸 옆에다 놓고 같이 봐요. 같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목차를 보고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구나. 이게 목차가 그냥 막 함부로 만든 게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그게 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목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차, 법학 공부에서 목차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목차를 옆에다 놓고 공부를 하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를 배우고 있고 이게 전체 논리에서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러면서 앞뒤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 방대한 양을 외울 수가 없어요. 암기할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차가 되게 중요하고요. 암기를 할 때도요. 이렇게 그걸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구두로 암기를 하냐? 적어서 쓰면서 암기를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 차는요. 뭐 OX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논리가 정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내용을 읽고 제가 이해를 먼저 하잖아요. 이해를 하고 나서는요. 머릿속으로 그거를 이렇게 쭉 순서도를 그리면서 논 거를 키워드 위주로 딱딱 머릿속으로 떠올려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는 거죠. 책을 딱 덮고 이제 이것 어떤 주제 딱 던지고 그게 왜 문제가 그 개념 정의부터 나오고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그랬을 때 학설이 어떻게 되는지를 쓰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막 깜지에 적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예. 그런다고 외워지지 않아요. 이건 논리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머릿속으로 연상을 시키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보조적으로 적죠. 키워드를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적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수학 연산도를 그리는 것처럼 머릿속으로 떠올렸던 생각을 개념 흐름을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선을 많이 그리지 막 똑같은 글씨를 뭐 개념을 막 이렇게 적어서 하지는 그렇게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예. 그 1차랑 2차는 공부 방법이 다릅니다. 예. 그리고 2차 특히 논술은 그 흐름이 중요하다. 논리 흐름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목차가 중요합니다. 목차를 옆에다 놓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그 얼마 전에 이렇게 이어폰으로 하얀색 이어폰을 이렇게 하고 그 스카이캐슬의 분석과 대책 편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사실은 되게 비싼 그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디다가 흘렸는지도 모르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그게 하얀색 그 유선 이어폰이 굴러다니길래 그거를 사용을 했던 겁니다. 저는 되게 좋던데 좀 이렇게 좀 되게 안쓰러워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무선 이어폰을 장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게 유선 핀 마이크인데 너무 거리가 짧아서 저는 이렇게 좀 더 멀리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장만하도록 하겠습니다.